3D 프린터를 쓰는 거는 저는 무조건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이 스터디에서는 3D 프린터로는 아무래도 스케치업을 보면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려보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하필이면 또 사이트를 낙산으로 정했어. 그래서 컴퓨터를 뜨기 시작하더라고. 원래 이렇게 박수 치고 했나요? 바뀌었어요. 컨셉이 바뀌었어요. 한번 안 네, 결석 한번 하셨잖아요. 아니요.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그 3D 프린트 기하와 이제 손 모형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의 차이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3D 프린트가 꼭 지금 이제 생겼는데 손으로 시간을 들이면서 꼭 모형을 만들어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왜 만들어요가 아니라 왜 만드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만드느냐가 결정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3D 프린터를 하면은 이게 전체가 한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깨끗하게 그러니까 진짜 어떠한 이 덩어리로서의 이걸 리프레젠테이션을 하기는 좋은데 손으로 만들면 우리가 얘가 어떻게 붙지? 요렇게 만나는지 요렇게 만나는지도 다른 문제잖아요.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모형인데도 이게 가능해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알면은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모형을 만들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얘가 붙고 얘가 붙는 게 아니라 얘가 붙고 얘가 붙는 거야. 실제로는 하고 뭐 인면이 붙는 방법이나 그러고 손으로 모형을 만들면 아무래도 이 재료가 만나는 부분이 깨끗하게 만들 때 진짜 노력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나 설계를 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다른 재료끼리 만나는 부분이다. 또는 뭐 같은 재료라도 내가 여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다. 근데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스터디를 한다면은 모형을 만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고, 그냥 이제 최종적으로 건축주한테 좀 멋지게 깨끗하게 보여주고 싶다면 뭐 3D 프린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근데 모형을 정확하게는 만드는 모르겠어요. 목적이나 이유는 네. 다양한데 진짜 본질적인 이유는 이거를 1대1로 짓기 전에 1대1로 진짜 지으려면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너무 그 시점이 멀리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작게 해서 한번 보는 연습 같은 거기 때문에. 근데 뭐 그렇다고 모형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지어지는 자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재가 들어가지 네, 않지만 아까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부재가 붙는 방법이 모형 만들 때 되게 까다롭다. 그럼 그 실제로도 아마 되게 중요한 디테일이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확률이 높은 모형을 거죠. 실제로처럼 만들지는 않지만 생각을 하잖아요. 이걸 만들면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되지? 뭐 이게 어떻게 근데 뭐 만들어질까 예를 하는 거를. 렌초 피아노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뭐 1대1 모업을 하잖아요. 예. 거기 같은 뭘로 경우는 만들어요? 실제 재료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맨 처음에는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가볍게 만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디테일이 많이 정해진 상황에서는 거의 1대1 비슷한 재료로 모형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자체를 이제 모업을 해보고 그것들을 실제 느낌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사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모형 자체가 사실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3D 프린터라는 거는 결국에는 계획이 끝나고 이거를 딱 만드는 거지만 저렇게 우리가 하는 과정 중에는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만들면서 계속 수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얹어보니까 그렇죠. 이 느낌이 아니네 해서 좀 다시 잘라가지고 또 얹어보고. 그러니까 이 스터디에서는 3D 프린터로는 아무래도 다 완성이 되고 나서 이거 아니네 하고 다시 근데 오히려 3D 만들던가 해야 프린터를 되니까. 계획 단계에서 매스를 다양하게 볼 때 네. 3D 프린터로 여러 개를 많이 만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형의 이제 방법이 여러 근데 가지가 이게 있는데 즉각적인 저기 대응이 뒤에 보면 아니잖아요. 스티로폼으로 다 만든 만들어지고 모형이 나서 있어요. 하는 건데 이제 시간이나 네. 만약에 이런 네. 거를 이런 생각하면 거 사실 이런 것들은 되게 간단하게 스케치업이나 이렇게 메스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모형이긴 하지만 이제 스케치업을 보면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려보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덩어리를 볼 때는 이 정도의 어떤 스폼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뭐죠? 아이스핑크로 이용한 그런 그런 아닌데. 맞아. 아이스핑크, 아이소 옐로우 이런 걸로 이렇게 한번 메스감을 보는 거는 사실 의미가 있어요. 스케치업 3D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3D 프린터로 만든 모형이랑 차이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 저는 거지. 만드는 과정 중에서 내가 계속 조금 더 짧았으면 좋겠어 이걸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 3D 프린터는 다 만들어지면 다시 수정해서 다시 만들어 보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 3D 프린터를 쓰는 방식이 이게 다 계획이 끝난 다음에 얘를 3D 모델을 갖고 업체에다 맡겨갖고 이게 통으로 갖고 오는 방식도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3D 프린터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 그냥 우드락이나 이런 걸로 만들다가 요 부재는 그러니까 구현하기가 좀 어려워. 그럼 그 부재만 이제 3D 프린터를 한 다음에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구축의 방식은 다시 고민을 하면서 얘가 다른 것들은 어떻게 붙을지를 하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쓰는 거는 저는 무조건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이제 부재 하나하나를 그런 식으로 뽑아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약간 클래식한 주두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사실 그걸 모형으로 구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뽑아서 뭐 붙여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근데 그것도 있어요. 모형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으면 실제로 만들기도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어떠한 비용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저 옛날 큰 사무실에 있을 때는 곡선 형태의 메스를 많이 디자인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모형 만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결국 다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이렇게 뭐 우드락이나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3D 모형으로 간단하게 그 메스건을 보려고 했던 그런 기억은 나네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좀 디테일적인 어떤 디테일을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 스케일을 좀 확대해가지고 상세 모형을 만들어 보는 거는 사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좀 이렇게 메스감을 준다는 개념보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요새 3D 그런 프로그램들도 동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실제 동선을 보여주고 하기도 하지만 건축주분들이랑 회의하다 보면 모델만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건축주가 이걸 보면서 자기가 이제 상상할 저기에 들어가 있는 걸 상상할 수가 있는데 3D로 이걸로만 보여주면 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사실 많이 왜곡되잖아요. 공간감이나 모든 것들이. 근데 실제로 만들어졌을 때 야 네가 보여준 거랑 다르네 하는 것들. 시공사한테도 나중에 이제 그 모형을 갖다 줬을 때 3D나 도면으로 봤을 때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좀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뭐 예를 들어 시공사를 맞아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되는 건데 일부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젊은 건축가 중에서는 이 3D 프린터가 업무나 아니면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시간을 세이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 모형이 만들어지는데 뭐 20시간을 내가 돌려서 만드는데 그게 딱 만들고 완벽해 내가 말한 게 이거야 하면은 세이브가 됐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거 보고 이게 아니네 하면 수정해가지고 다시 돌리면 다시 40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일단 기본. 가끔 그런데 디자인이 평소에 끝나야 돼요. 나는 그러니까 3D 모델도 완벽하게 하고 모형도 완벽하게 하면은 이분은 이제 시간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이 모델을 그대로 쓰기. 딱 그 의미예요. 이게 파이널 어떠한 레프레젠테이셔널한 거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진짜 나도 아직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될 것 같은데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용도로 만약에 모형을 만든다 그럼 당연히 3D로 뽑아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스스로가 디벨롭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면은 사실은 이제 벽체 하나하나를 생각하게 되면 그 방 하나하나의 공간 그러니까 생각의 속도가 사실 좀 더 심화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좀 있잖아요. 그 모형을 만들게 되면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게 특히 학생들한테는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럼 학생들이 과제를 3D 프린터로 이렇게 해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프로젝트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가의 자기 프로젝트나 뭐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그 프로젝트의 어떤 특별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손으로 자르기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하면은 그 필요에 부합하는 도구로서 3D 프린터는 굉장히 필요하고 적절한 것 같고 학생들도 만약에 지금 질문하시는 것도 이게 뭔가 나한테 나의 시간을 덜어줄 것 같다 아니면 나를 되게 편하게 해줄 것 같다 이제 그거를 기대하면 사실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학생 프로젝트도 그냥 사실 손으로도 할 수 있고 손으로 사실 탐구해봐야 되는 내용인데 그거를 그냥 3D 프린터를 통해서 하겠다고 기대를 하면은 그거는 결과값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마감 모형이다. 그러면 뭐 3D 프린터는 아니고 심지어 뭐 외주를 줘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사실은 이제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판단 부분인데
스터디라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가져가는 모형이라면 사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직접 만든 모형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물론 좀 굴욕적일 수는 있지만 교수들은 칼을 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옛날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그 벽체들이나 이런 것들을 움직여 보면서 학생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학생 모형을 선생님이 네네네. 저도 많이 부시는데요. 이렇게 갖고 오면 야 이거 영이 아닌 것 같아요. 막 빼고 막 그거는 하고. 물론 그 친구들의 작품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디벨롭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스터 나랑 도구이기 얘기하는 때문에 거지. 자르는 건 난 못 봤는데. 이제 가끔 이제 약간 전설로 왜요? 우리 선생님 내가 모델 갖고 가면 교수님이 내 앞에서 딱 아니, 보여가지고 저는 그 학생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막 굴욕감을 느끼거나 슬퍼할 필요는 없다고 봐. 그것들은 말 그대로 디벨롭하기 위한 어떤 과정의 어떤 방법이기 중요한 때문에. 거는 이게 손이든 3D 프린터든 제발 뭐라도 좀 만들어. 아무거나 진짜 제발 좀. 근데 3D 프린터가 좀 학교마다 다 배치가 돼 있나요 요즘?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싫어요. 학생들이 돈 많이 쓰는 게 싫어서 너무 좋은 자재나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워 조금. 이게 유학 얘기가 살짝 다시 나오는데 외국 학교랑 우리 학교의 제일 큰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막 거기는 다 모형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있는 네. 워크샵이 있는지 워크샵. 없는지라는 차이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제가 가본 모든 학교가 다 기본적으로 CNC 밀링 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애들이 우리나라는 사이트를 만들 때 이거를 콘타를 따갖고 색연필로 이렇게 네. 헷갈리지 않게 빨간색, 네. 노란색 이렇게 네. 한 다음에 네. 네. 한 장 한 장 1mm로 쌓아갖고 이렇게 쌓아갖고 만들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처음에 가서 하고 있었는데 엄청 놀라더라고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만한 폼보드, 블루폼을 사요. 이거 아이소핑크 그 단열재 들어가는 거. 그걸 사서 그 기계에 넣고 그 콘타를 이걸 잘라요. 그냥 드릴로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산처럼 나오는. 좋네. 그거를 쓰더라고요. 아니면 좀 파이널이다 이러면 나무 덩어리 갖고 와서 나무 덩어리 갖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거예요. 그게 비용이 또 엄청나고 그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인데 중요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론 설계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데 이거 네 작업 아니잖아. 근데 왜 여기에 그거를 그렇게 써보는 거 자체가 엄청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거랑 이제 로보담이랑 나무 자르는 그런 거 도움이 된다는 거는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그거를 지어볼 수 있다는 그것도 의미죠. 그렇고 스티로폼으로 만드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폼보드의 우드락이잖아요. 근데 얘들은 기본 나무나 아니면 금속 철판 갖고 구렁왕판 같은 거 갖고 와서 그 워터젯으로 잘라 갖고 와서 이렇게 막 모형 만드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물성이랑 같이 애들이 막 생각하게 되니까 모형이라는 게 단지 공간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재료랑 느낌, 그러니까 이게 무겁고 가볍고 이런 것까지 이제 표현을 같이 할 수 있는 모형이면 되게 좋은 건데 그게 제일 큰 차이인데 얼마 전에 서울대에 크리틱을 하러 갔었는데 서울대 지하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걸 투자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레이저 커팅 머신도 되게 여러 개 네, 있었고. 근데 그렇게 나무랑 금속으로 만든 모형은 버릴 수가 없겠다. 그렇죠. 그럼 교수님이 칼로 대면 아마. 그렇죠. 교수님이 미국에서는 안 부셔요? 아니야. 더 부시죠? 더 그렇게 하죠. 해외에서는 1대1로 직접 모형을 1대1 크기로 만들기도 한다고. 부분 뭐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죠. 수업이에요? 아니면 수업이 있는 그런 수업이 있어요. 1대1로 뭐 조그맣게 만들어 보는. 한국에서도 많이 좀 이렇게 1대1로 모급을 해보고 아니면 구축하는 그런 수업을 저학년 때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한국에도 있어요. 네네네. 모형에서 제일 다른 점이 뭐냐면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 유럽 다 그럴 것 같은데 우리 모형의 그 스케일 사람 있잖아. 걔가 엄청 비싸가지고 여기 있던 녀석을 다음 집에도 또 데리고 가서 썼는데 우리나라는 싼가 봐. 그분들을 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저 컷으로 이렇게 잘라요 애들 스케일을. 이거를 하면 다음 모형에서 또 사람이 있는데 지난번이랑 다른 분이 계시네 그러면은 뭐 다른 애 굳이 유학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우리는 그거를 다 재활용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맞아요. 우리나라의- 모형들은 우리나라 훨씬 싸요. 코로나 같은 이슈죠. 우리나라의 모형 환경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막 트러스 같은 것도 우리는 만들었는데 얘는 다 기성제가 플라스틱 이런 거 사가지고 이게 딱딱딱 하고 제조 광국이죠. 학생들하고 이렇게 할 때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모형을 뭐 안 만드는 거 그렇고, 그다음에 3D 프린터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뭐 중간 과정까지 계속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3D 프린터가 일반화되지 않았었는데 그 친구가 생각한 게
그 3D 맥스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메스 덩어리가 있는데 안에 공간을 빼는 방식이었어요. 안에 이렇게 뭔가 네모난 이렇게 어떤 입방체가 있는데 그 안에 입방체들이 붕붕 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3D 맥스 만든 다음에 우드락을 다 이렇게 적분하듯이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 만약에 그 친구가 마지막에는 3D 프린터로 졸업설계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뭐 수직수평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거를 학생 단계에 스터디할 때는, 그리고 그 툴로 인해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세계, 막 동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거 할 때는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쓰면 새로운 거를 탐구해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DDP 같은 거 손으로 모형 못 만드는 거 저런 걸로 만들고, 그건 실제로 시공도 우리가 뭐 손으로 뚝딱뚝딱이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프리패브리케이션을 해가지고 기계로 해가지고 딱딱딱 하는 거니까. 그 모형이 있었어요? 있겠죠. 저는 없지만 저 사무실에는 있겠죠. 근데 디자인 플라자 할 때가 이제 그때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막 그 3D 이렇게 비선형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유행했을 때거든요. 그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시장님이 약간 좀 그 디자인 서울 하면서 막 뭐 그래서 이제 자아디도 오고 막 그런 건데, 그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 선박업체, 뭐 자동차 제조업체, 판금업체들이 다, 그다음 대학에서 많은 논문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그 비선형 수중에서 폭파하기도 하고 막 열로 녹이기도 하고 프레스기도 하고, 그건 진짜로 1대1을 뭘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건 어때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술의 진보를 또 이뤄내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건축가가 하면은 그거 당연히 안 됐을 건데, 예산이 없잖아요. 그게 5천억인가 들었어. 원래 3천억이 시작했던 프로젝트인데 그걸 만약에 뿌려줬으면 저 좋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장단점이 있나? 근데 그 아까 얘기한 그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작업의 내가 이 목적이. 모델을 왜 만드는 거냐에 그 따라서 안에 만드는 들어가 보고 싶고 방법이나. 진짜 지어졌을 때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를 나도 알고 싶고 보여주고 싶으면은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맞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이미지도 그렇지만 이미지 보여드리기도 조심스럽고 모형 건축주한테 보여드리기도 조심스러운 게, 저는 뭐 공간의 형태랑 이제 빛을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건데 다른 걸 보시잖아요. 예. 이미지에 매핑이 안 된 재료를 여기가 보시면 탁 했는데 여기가 회색 벽인가요? 뭐 이렇게 저 말씀하시고 벚꽃 이제 말고 그러면 소나무 심어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 그래서 분노가 다시. 실무에서는 확실히 그러니까는 그 같은 스태프들하고 하거나 내가 스스로 조금 더 좀 디테일한 부분들, 어색한 부분들을 정리하거나 확인하거나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게 건축주분하고 막 모형 가져가서 뭐 보여는 주죠. 막 안에 뭐 층별로도 보여주고 하는데 결국에는 막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면 가지고 뭐 방도 이야기하고 치수 이야기하지. 이번에 저희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모형 되게 완성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미팅에 딱 가져가는데 그게 역할을 되게 대단하게 혹은 뭐 기대한 만큼 한 적은 진짜 한 번도 없고, 정말 평면 얘기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모형을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냥 우리 만든 본인 우리가 스터디하려고 만드는, 저는 적어도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 내가 좀 보고 싶어서 만들고, 나를 건축주랑은 오히려 그냥 도면 갖고 얘기하는 게, 도면을 어떻게 보시라고 가르쳐 드리면서 하는 아예 게, 이해를 못 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모형을 몇 개 있지만 다 나중에 그냥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짓기 전에 한 거지. 평면까지 모델링 중간에 하세요? 없어요. 평면 이렇게 아니 저는 다 인면만 그냥 대충 왜냐면 나를 위한 거니까 내가 그거 보면 나는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근데 확실히 이 수직 동선은 평면만으로 이해 잘 못하시는 단면도 잘 경우도 못 많이 보시고. 있어서 계단이 꼬인다든지 하면 맞아. 그걸 꼭 공간감으로 모형으로 보여줘야 이해가 잘 돼요. 그렇죠. 단면 모형 같은 거를 만들면 확실히 좀 그럼 저희는 모형 좀 효과가 보여드리면 있었던 모형에 것 대한 같아요. 질문도 또 하시고 그러세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평면을 보고 얘기할 수 왔다 있는 갔다 과정이 되는 거지. 사실 근데 건축주들이 그 모형의 어떤 메스감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사실 그런 거는 아니니까 결국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자기네들이 쓸 방의 사이즈인 거지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제 디자인적인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면 메스가 이제 그 모형이 이제 주요할 텐데,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사실은 이제 형태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단편적인 어떤 모델링이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평면에 대한 것만 진짜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모형들에 대해서 효과가 좀 그것도 떨어지지 좋은 것 않나. 같아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왜냐면 저희는 조금 더 관념적일 때도 있잖아. 제가 그때는 되게
좀 짜증이 났는데 막 한참 이 건축에 얼마나 좋은지 막 이러는데 건축주의 질문은 그거였어. TV는 어디에 걸어? 지금 그게 중요해. 그런 얘기라고 했는데 근데 아키텍처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래 TV가 안 걸리면 소파가 어딜 봐야 되지? 난감할 때 있죠. 콘타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저는 콘타를 하나씩 이렇게 뜬다 그러죠. 네. 그 뜬다는 표현에 어떤 콘타를 제작해 본다는 것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보니까 자기 대지를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크리에이티브를 도움이 가보면 사실은 저희도 이제 하나하나 손으로 하는 게요. 네네네. 물론 이제 힘든 일이지만,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가장 물론 이제 내부의 어떤 공간이나 메스가 이슈가 되지만 사실은 저희는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경사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 레벨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크리틱하게 봐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학생들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경사지에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주로 소품이나 이런 걸 보면 근데 이제 땅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어떤 스터디가 그렇게 많이 돼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사실 개인적인 의견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콘타나 이런 모형을 좀 통해서 어차피 콘타를 만들려면 나름대로 땅 계획을 한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노란색, 빨간색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레벨을 조정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땅을 나중에 좀 조정하고 컨트롤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졸업 설계 때 이야기인데 친구가 하필이면 저기 사이트를 낙산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1개월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좀 확대해서 만들잖아요, 이게. 근데 건축 부지는 작잖아요. 그리고 집도 좀 많아요, 저게. 그래서 다다다닥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것도 항측 도면하고 비슷하게 하더니 나중에는 그냥 대충 그냥 맞아요. 네모인지 디귿자인지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또 떴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엄청나요. 와 멋있다, 최고다. 다른 친구들은 이제 설계 막 다 거의 끝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 설계 가니까 또 콘타를 또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콘타 2개 끝나고 설계는 끝났어요. 저 사실 뭐 이제 여담이긴 한데 이제 프랭크 게리가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전 사무소랑 했는데 마스터 플랜이었는데 용역비가 거의 뭐 우리 일반 설계비만큼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프랭크 게리한테 그래서 프랭크 게리가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만들었지? 너무 진짜 기대가 되는 거야. 이제 어렸을 때였을 텐데 했는데 보니까 진짜 프로그램 분석이랑 진짜 매스 진짜 그 심플한 맥스를 올려놨는데 이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온 거야. 그래서 계획은 안 하고 콘타로 돈 다 아까 뭐 1대1 모컵 물어보셨잖아요. 그 스노헤타라고 있어요. 스노헤타. 저 어디야? 노르웨이. 노르웨이. 걔네 뭐 영상 같은 걸 보면은 우리가 하는 건 좀 장난스럽더라고요. 1대1 모컵 이런 것들 막 하고. 그러니까 그 스노헤타라는 게 뭐 한마디로 거기 뭐 산 이름이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백두산 건축 사무소예요. 노르웨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 이름이래요. 예, 그 스노헤타가 뭐 하여튼 그런 데인데 왜 첫 번째 안 하고 두 번째는? 그 얘기를 그 건축가가 강의에 와서 했었는데 그 부분은 못 알아듣는. 부산 오페라 하우스인가 그 당선이 됐죠. 뭐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프레젠테이션 할 때 자기 사무실에서 하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뭐 정해져 있어요. 모형 만들면서 그런 감각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재료를 많이 만드니까 거기는 딱 그거예요. 재료는 3개 이상 쓰지 않는다. 딱 이야기하더라고 발표자가. 왜냐? 지저분해지니까 디테일이.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도 그리고 패브리케이션 하는 것도 그 프레젠테이션 중간중간에 나와요. 자기네는 직접 어떤 인면에 있는 것들은 공장 같은 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사무실 같은 그 작업실이. 그래서 거기서 막 좀 만들어가지고 인면 재료 뭐 이렇게 꾸며져 있는 거 다 만들어서 실제로도 이렇게 만들어라. 그건 이제 자기 회사 디자인 철학이랑 좀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테르조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재료로 되게 다양한 모형을 만들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재료에 대한 탐구가 좀 더 심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 소나이타 같은 경우는 거의 메스가 되게 이렇게 웅장하니까 아마 이렇게 단순한 재료로 좀 그런 메스감을 살리기 위한 어떤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우이밍에서 진짜 조금 일했거든요. 네. 한 달? 네. 정도? 근데 그때 모형을 이제 인턴이었으니까 방학 때 잠깐 모형팀에 이제 들어가서 모형만 만들다 거의 나왔는데 거기는 이상한 철학이 있어서 그러니까 모형이 모형 되게 잘 만들잖아요. 잘 많이 만들죠. 만들고. 네. 개념적으로. 기계의 힘을 거의 빌리지 않는다. 이상한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 커팅을 안 써요. 그 큰 모형을 만들고 하는데 미국은 당연하게 다 레이저 커팅 쓰고 이러는데 그거 전혀 안 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부에 레이저 커터가 없어요.
하고 정말 필요한 작업만 외부에서 이걸 해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료나 물성을 직접 경험해 본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훈련일 수 있다는. 전재현 소장님은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늦게 졸업을 하신 입장에서 저도 그래도 졸업한 지 너무 이 중에서 짬밥 먹었는데 그다음 중에서 네네네. 3D 프린트를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아니 근데 저는 좀 아까 전에는 그 콘타를 하나하나 뜨는 게 크게 의미 없다고 고개를 저었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게 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대지에 이제 도로도 있고 그 도로에 레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따보면서 그 도로와 이제 그 옆에 땅과의 관계 레벨 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손으로 따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그게 그냥 콘타만 있어서 레이저로 맡겨서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걸 파악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뭐 3D 프린터를 쓴 모형이냐 아니냐, 뭐 레이저를 쓴 모형이냐 아니냐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레이저를 다 돌려서 막 가까이만 가도 막 그 고소한 냄새가 나는 모형인데 뭐 사실 내용이 별로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동급의 이제 내 학우들과의 나와의 모형을 비교했을 때 어떤 그런 하이 스킬을 쓰면 그게 더 우월한 것 같고 내가 그냥 다 핸드메이드로 하면 그게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도구로서 수단으로서의 그냥 그거는 그 계속 도구를 진화할 저는 텐데.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썼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이해하고 대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편리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냥 쓴다기보다. 그렇죠. 그냥 뭐 레이저 커팅에 탄 면까지도 이용해서 뭐 한다든지. 3D 프린터는 그거 자체도 하나의 훈련 과정일 수 있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파사드나 이런 거 같이 실제로 파사드나 이런 것들을 구체할 때도 뭐 저번에 얘기했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기계의 힘을 많이 빌리는 어떤 결과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아까의 그런 프로세스나 이런 방법들을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과정의 방법들을 알게 되면 실제로 현장에서 나와 있을 때도 훨씬 더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방법들을 배우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있네요. 모형 중에 그 3D 모델링 중에 그 플라스틱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가루형 타입이 훨씬 더 느낌이 좋지 않아요? 매트하고. 비싸잖아. 그게 비싼 게 당연히 약한데 잘 풀어져요. 그 빛을 받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섞은 느낌이라 훨씬 더 좋지 않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좀 뭐 레진으로도 요즘에는 뭐 하고 뭐 종이 이렇게 되게 얇게 해가지고 진짜 적층해가지고 아니 또 하고. 뭐 지금 뭐 건물도 나오는데 뭐 TV지만 아무튼 가루형이 훨씬 더 돈 쓰면 느낌이 가볍지. 좋다. 학생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훨씬 비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해주실 얘기? 네, 뭐가 됐든 제발 아무거나 모델. 모형 만들 때 손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거. 학생들 손 칼질 좀 마세요. 조심했으면 좋겠어.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잘라온 걸 보면 그 칼질하는 방법이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 아시죠 이거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칼질은 이런 서서 거. 하는 거야. 앉아서 몸으로 자르는 거지. 이게 하면 손으로 하면 결국 삐뚤어지고 나도 고쳐야 되겠네. 그렇게 해가지고 몸으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했나? 아니, 이것만 하면 똑바로 안 나오고 이게 면이 직각이 안 서요.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누워요 칼이. 팁은 칼날을 자주 갈아라. 아까워서 안 자르고 있는데 결국에 다 녹슬어서. 손 조심하고 칼날을 자주 갈아라. 뭐 이런. 근데 칼질을 팁으로. 제대로 안 하면 다치니까. 진짜 근데 옛날이라.